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산군, 이 두 사람의 사주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이렇게 돼 있고 연산군 사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글자들의 구성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서로가 거의 유사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주는 우리가 격국의 성패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원사주 자체만으로 비교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아주 이 기식취살격으로서 굉장히 사주가 고급스럽게 귀격으로 성격이 잘 돼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드물게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성격된 구조의 사주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연산군 사주는 원사주 자체가 파격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원사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성격이 되어 있는 사주고,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이 와 있는 현재 와 있는 운들이 어려워서 힘들다는 것이고요. 연산군 사주는 지금 원사주 자체가 파격이 돼서 운에서 이것을 계속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 운에서 이것을 지금 보면은 이 실각을 할 때 연산군이 실각할 그 무렵에 보면은 운들이 또한 받쳐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격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원사주는 매우 귀격으로 잘 성격된 사주인데 지금 나쁜 운에 다다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연산군 사주는 원래 사주도 아주 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맞이했는 운도 역시 나빴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결국은 둘 다 파국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이 사주 하나하나를 뜯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글자는 월간에 있는, 뭐 물론 여기에는 어느 글자도 중하지 않는 글자가 없습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편인이 되고, 이 편인이 운에서 파괴될 때, 그럴 때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평관도 중요하고 경금도 중요하고 자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술토, 진토 중요하지 않는 글자가 없어요. 이 사주에서는 모든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주의 안전, 그러니까 안전과 그 위신과 체면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자가, 편안함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이 무토 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주가 이제 갑오대운 갑진년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무토 편인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사주의 격국이 이 기식취살격이 완전하게 파격으로 이르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무토가 파괴돼 버리면은 이 사주는 이제 그 고급스럽게 성격이 돼 있지만, 이 무토가 파괴되는 순간에 일간이 매우 약한 구조의 사주란 말이에요. 일간이 아주 약한 사주인데 무토에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인성에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는 사주인데, 이 인성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 관살과 식상들의 세력, 그러니까 지지에서 자진합하고 투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상국과 관살의 그 압박을, 그러니까 극과 설되는 그 과정을 약한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국으로 이르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갑오대운 갑진년이 그런 해가 되죠. 그러니까 갑목, 천간으로 연거푸 오는 갑목에서 무토가 부서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지로는 이 오화가 와서 오술 앞에서 관살이 한 번 더 동하고 진토가 와서 또 자진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상과 관살이 다 동하면서 무토는 부서진 상황이 되니까 극설교가라 그래요. 이런 상황을
상황을 극설교화, 그러니까 극을 하는 기운과 일간의 힘을 빼는 설하는 기운이 약한 일간의 사주에서 두 개가 중첩됨으로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파국으로 이르게 되는 굉장히 힘든 과정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의 원사주하고 관계없이 지금의 대운, 갑오대운, 갑진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자면 제극인, 지금 갑오대운, 갑진년은 전형적인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죠. 제극인 현상과 그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극설교가, 그러니까 약한 일간이 관살과 식상에 그 움직임, 그거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굉장히 난맥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제극인과 극설교가가 중첩됨으로 인해서 제극인의 결과가 결국 극설교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연산군의 사주는 볼 것 같으면 해월 정화 사주가 이제 정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월 정화 사주가 지지에서 해미합하면서 천간에 병화와 기토와 경금을 투관해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관격 사주가 일종의 그 제극인 돼서 파격이 되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원사주 자체가 제극인으로 파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월 정화가 천간의 병화와 기토, 그러니까 급제와 기토식신과 정제 경금이 투관하고 지지에서는 이렇게 해미 앞에서 목국이 동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사주가 제극인으로 파국으로 이루어 있는, 그러니까 원사주 자체가 이미 제극인 돼 있는 사주, 파격 사주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주는 결국 뭡니까? 제극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제극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친이, 제가 인수를 극했으니까 그 부친이 모친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의, 입장, 연산군이 그 성종, 부친 성종이 그 모친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원사주가 제극인으로 파격돼 있고 이 연간에 있는 급제도 좋은 역할을, 그렇게 썩 좋은 역할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경금은 반쯤, 그러니까 완전한 나쁜 짓도 아니고, 물론 병화도 일간이 지금 굉장히 약한 사주예요. 미토에만 통근돼 있기 때문에 병화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 나쁘지는 않지만 한 반쯤, 이렇게 세모라고 볼 수 있죠. 반쯤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경금도 반쯤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제, 그러니까 경금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치만큼 많은 좋은 일을 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주가 원사주가 어찌됐든 제극인으로 파격되어 있는데 이 사주가 현재 이민대운 지금 그 병인년에 이 사람이 실각했단 말이에요. 연산군이 이민대운 병인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여기 옛날 사람이니까 이 대운이 뭐 오대운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대운이 될 수도 있고 영대운이 될 수가 있고 구대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영대운이다. 대운이 지금 오대운으로 되니까 이민대운 병인년이 되고요. 만약에 영대운이라 그러면은 계묘대운 병인년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묘대운의 그러니까 오대운이나 영대운이면 계묘대운의 병인년 뭐 이렇게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운의 첫 해가 그렇기 때문에, 또는 구대운이면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는 이제 지금 제가 앱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띄운 거지만은 이게 5대운인지 뭐 3대운인지 9대운인지 0대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제 본다면 어찌됐든 이민대운의 병인년이 아니면 계묘대운의 병인년에 이 사람이 실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민대운의 병인년이면 왜 병인년이냐면 갑자 사화가 일어나고 2년 있다가 이 사람이 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 때 일어나는 사화가 두 개죠. 무오사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갑자 사화가 일어나기 전에 6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무오사화가 있었고 그 후에 6년 후에
갑자사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6년이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갑자사화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2년 있다가 실각을 했어요. 병인년에. 그러니까 연산군이 우리 나이로 치면 31살에 만으로 치면 뭐 29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1살에 실각을 했습니다. 병인년에. 그러면 그것이 대운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민대원 병인년이 될 수도 있고 계묘대원 병인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숫자 대운수 자체가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대운이 될 수도 있고 3대운이 될 수도 있고 5대운이 될 수도 있고 0대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대운인지는 모르지만 이민대원 병인년 아니면 계묘대운 병인년에 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민대운의 병인년이라면은 이게 이제 정관이 용신이 월지에 있던 이 해수 월지 용신이 이민대운에 임수 정관이 떴죠. 천간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토가 지금 여기 임수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민대운 병인년이 되면은 임수가 떠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년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은 기토가 굉장히 활력을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아서 이 기토가 식신재관하는 거예요. 임수 정관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폐가 나는 케이스가 하나 될 수 있고 계묘대운이면은 이제 개수는 평관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일종의 관살 혼잡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병인년이면은 그러면서 역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가 뭐냐 하면은 여기 사주는 원사주가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원사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제극인이 되고 그 결과로 관살의 극설교가 그러니까 식상과 관살의 극설교가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연산군 사주는 원사주가 이미 제극인으로 합격이 되어 있는 사주가 이민대원 병인년이나 계묘대원 병인년에 이름으로 인해서 원래 사주가 제극인 데 있는데 이때 이민대원과 계묘대원의 병인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관살, 식상과 실은 일간이 약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두 개 다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식상과 관살의 극설교가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극인이 하나의 동인 그러니까 원인이 제공이 됐고 그 제극인의 결과로 관살과 식상의 극설이 중첩됨으로 인해서 약한 일간의 사주가 파격으로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만은 이 연산군 사주도 역시 인성의 존재, 인성이 왜냐하면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재관식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인성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원사주 자체가 이미 인성이 죽어 있는 상태고 이 사주는 원사주가 살아 있었지만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인성이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신약한 사주가 재관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성과 관사를 다루고 식상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성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데 인성이 원사주는 이미 망가져 있는 데다가 드디어 관과 살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식상의 설기와 관살의 제극을 약한 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극설교가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이 몰락하게 된 것은 결국 제극인이 원인이 되고 그 후에 극설교가의 운들에 의해서 극설교가가 중첩됨으로 인해서 연산군이 폐위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연산군 사주 특징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연산군 사주는 둘 다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현재 당면한 과제로서는 제극인과 극설교가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연산군이 폐위된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연산군은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형편없고 원래 자체가 그렇지는 않았죠. 그랬는데
어찌됐든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립주의, 그러니까 고립된 상황을 이제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가중되니까 의심하는 증세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원사주가 제극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는 일이 생겨요. 뭐든지 의심을 하거든요. 엉뚱한 의심, 불필요한 의심, 그런 걸 하는 것이 제극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극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측근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의심을 하다가 보니까 측근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한 명에 뭐 몇 명에 네 명, 다섯 명의 측근이 있었다가 금방 바뀌고 내치고 또 다른 측근 그룹이 생성되고 또 내쫓고 또 다른 측근이 생성되고 이렇게 있다가 안 되니까 또 처음에 있는 사람을 측근을 하니까 이 측근들은 이미 마음속에 과거의 왕조는 왕이 죽을 때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쫓았다가 다시 불러들여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 이런 상황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불러올 수가 있었어요. 연산군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로를 뭐 사관원이라든가 성균관이라든가 이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곳을 다 이제 폐쇄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도 고립돼 있고 자신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제가 밑에 여기 써놨는 이사가 쌍진왕 축객서라고 해서 진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 내쫓아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상소를 진시황한테 올린 거죠. 이사가 진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얘기예요. 기원전 진나라 때 천하를 통일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 진시황의 신하였죠. 이사가 그 사람이 상진왕 축객서라는 걸 올렸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죠. 태산 불양 토양 고 능성 기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태산이란 큰 산은 작은 흙덩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흙덩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내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산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 그 샘물 같은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매우 깊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그게 이제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이거는 이사의 상진왕 축객서 내용 중에 일부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아주 소규모의 어떤 정당 이런 것도 굉장히 통합을 하려고 하고 그냥 연합을 하려고 하고 또 뭐 이름 없이 있는 어떤 좀 유명인이 어디 혼자 고립되는 가지고 모셔오고 이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립을 면하려고 하니까 고립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산군은 결국은 이 고립주의를 주장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이제 첫 번째는 고립이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난 후에 6년이 있다가 갑자사화가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오사화가 일어날 때는 측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갑자사화 때는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뭐 박원종이라든가 유자광이라든가 측근이었죠. 측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도 죽을 수가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위험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물불을 안 가리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거기에서 지켜보던 박원종과 유자광이라든가 뭐 성희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측근들이 불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반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측근들이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연산군의 폐위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이 최측근 그 신수군이라는 사람이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연산군의 처남이었거든요. 그 연산군은 자식이 한 20 몇 명이 됐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또 본부인하고 사이에도 8명인가의 자식을 연년생으로 계속 낳았어요. 계속 낳아가지고 부부 금슬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 연산군의 처남이 신수근입니다. 신수근이고 동시에 이 신수근이라는 사람은 연산군이 폐위되고 집권을 했던 중종, 그러니까 연산군 이후에 등장한 중종 반정이죠. 중종이 반정할 때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이 그 다음 왕이 됐는데 이 중종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수군이라는 사람은 이 박원종이나 유자광이 모반을 일으킬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으면서 거의 손을 안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실하게 입장을 해가지고 제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모반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신수군 입장에서는 어디 꽃놀이패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대로 있어도 나는 왕의 처남이고 또 얘네들이 모반을 성공할지라도 나는 또 그 다음에 이 중종에 나는 또 왕의 장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뭐 받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우유부단하고 적절하게 그냥 은근하게 꽃놀이패를 즐기면서 가만히 있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모반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뭐 조금만 이상하면 내쫓고 또 그놈이 또 이상하면 또 내쫓고 또 내쫓고 이렇게 하니까 측근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리고 언론 기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런 것들이 연산군의 고립과 매우 닮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연산군하고 다른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산군은 죽을 때까지 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쫓았거나 멀리했던 측근이라도 다시 불러들이면 또 충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한번 이렇게 대통령이 미움을 하거나 신뢰를 거둬들였다가 다시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는, 그러니까 더욱더 고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이사가 상진왕 축계서에서 말했던 태산불양토양 고능성기대라든가 하해 불택세력, 고 능취기심이란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평가를 해봐야 된다. 본인 스스로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갑오대운 갑진년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내년에 을사년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내년 을사년도 지금 갑오대운 갑진년 못지않을 만큼 시련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오는 병원년도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립주의를 빨리 폐쇄하고 언론에 굉장히 귀를 기울인다든가 또 의심하는 거 이런 거를 다 이게 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사람들을 기용하는 이거 이사회 상진왕 축계서에 맞게 야당에도 양보할 거는 양보해주고 굉장히 포용하는 정치 그거를 해야만이 지금의 위기를 그나마 어느 정도 모면하고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포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측근들을 물리치고 또 새로운 측근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고립주의로 나가면 언젠가는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 거의 다 지금 어쩌면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신수군처럼 속으로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럴 때는 이사의 상진왕 축객서에 나오는 태산불양토양 고능성기대 하해불택세류 고능취기심이라는 요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서 포용과 관용의 정치, 또 협상의 정치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안전해질 것이다. 또는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연산군의 공통점, 사주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공통점은 결론적으로 제극인과 극설교가가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둘 다 제극인이 원인이 돼서 극설교가로 흐르고 있다 하는 거,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연산군의 사주상의 공통점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